안녕하세요, 모터리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신형 K9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은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에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은 기아차 측에서는 세계 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롤스로이스 같은 곳에서도 위성을 사용한 자동 변속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실제로 경험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GPS를 기반으로도 하고 전방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센서 같은 것도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은 자율주행 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속도를 자율적으로 높여주거나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지금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로를 함께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을 감지해서 거기에 끼어서 가는 거예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 놓으면 앞차가 멈추면 나도 멈추지만 앞에 차가 없으면 그냥 무작정 그 속도로 갈 거잖아요. 전방 예측을 통해서 스스로 속도를 줄일 수가 있게 된다면 앞에 자동차가 없어도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맞춰서 스스로 정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속 80km로 설정을 해놓고 달린다고 하더라도 곡률이 굉장히 심한 커브길 이런 곳에서도 맞춰서 속도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방지턱 앞에서도 속도를 줄여서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일부 몇몇 브랜드에서는 이미 상용화를 통해서 이 기능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롤스로이스에 가장 먼저 이런 유사한 기능이 탑재됐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 GPS를 통해서 코너의 곡률을 계산해서 여기서 얼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이 차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도 알려줘요. 그래서 전방 예측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이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일단 속도를 높이는 거는 스스로 해줄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급발진이잖아요. 운전자가 스로틀을 얼마나 개방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커브길 그리고 합류도로에 진입을 하니까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기어를 낮췄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저항을 어느 정도 생기게 해줍니다. 이 다운시프트를 통한 엔진 브레이크 그리고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는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고, 일반적인 오토 변속기도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시프트 다운을 해주고 가속 페달 밟으면 자동으로 시프트 업을 해주는 건 맞는데, 이 차는 조금 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스스로 엔진 브레이크를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제어를 해준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레이더, 각종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로 기반을 하고요. 주행 모드는 스마트 모드일 때만 작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스마트였던 스마트 모드가 이제는 진짜 어느 정도는 똑똑해진 셈이에요. 사실 이게 부체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거든요. 오르막에서는 조금 더 가속이 원활하게 기어를 조절을 해주고, 내리막에서는 관성주행을 위해서 기어를 더 높여주거나 다양한 활동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게 되면 작동은 해제됩니다. 이 상충되는 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K9에는 일단 기본으로 전부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전부 켜놓은 상태에서 여유롭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새삼 굉장히 편합니다. 구형 모델도 굉장히 좋았던 편이었고, 스스로 차선 변경까지 해주고 앞차의 거리 조절 그리고 카메라에 맞춰서 속도를 줄여주는 것 이런 것들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스티어링 휠을 보조해주는 기능도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를 굉장히 빨리 보내줘요. 이게 예전 K9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도 그냥 이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기능이 해제가 되고 이런 경고 메시지 그리고 알림까지도 전달을 해주고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됐습니다. 카메라가 정말 선명하죠. 그리고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도 이 아래쪽에 안내해주는 부분이 도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휘어지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안내해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는 현대차 그룹보다는 메르세데스 벤츠에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14.5인치가 장착이 돼 있고 제네시스 모델보다는 터치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 윗단에 대시보드 쪽에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끄트머리 쪽은 잘 안 닿거든요. 지금은 뭐 조작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센터 콘솔에 있는 다이얼로도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AR 증강현실을 틀어 놓으면서도 작게 지도를 또 펼쳐 놓을 수가 있고요. 몇몇 브랜드들은 이거 시트 조절할 때 이 디스플레이를 전부 가리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창이 넓다 보니까 지도는 지도대로 나오고 이 시트 바꾸는 이런 상황도 팝업 스타일로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의 화면들, 메뉴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폰트 이런 것들은 전부 OTA 서비스를 통해서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UI들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겠죠. 사실 저런 부분의 아이콘이나 그래픽만 조금 달라져도 새 차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새롭게 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최고급 모델이고 우두머리잖아요. 그런 특별함을 위해서 다른 기아차 모델과 차별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차별화된 디자인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차종마다 좀 특색 있게 이런 것들도 바꾸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 불죠. 정숙성도 꽤 좋은 편이에요. 전체 유리가 전부 이중접합 유리,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고요함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K9이 G80, G90 이 사이에 어느 정도 걸쳐 있는 모델이잖아요. G80 같은 느낌도 있고 G90에 가까운 느낌도 드는데 이 G90 쪽으로 한번 비벼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포지셔닝을 조금 낮춘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럼에도 그거는 포지셔닝이 낮아진 거지 기존의 K9이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부분들을 낮춘 건 절대 아닙니다. 부드러운 주행 감각 그리고 조용한 실내, 고급 세단이 갖춰야 되는 기본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을 시켜주고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름도 생소한 모리스 라크로아 이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 K9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들거든요. 세상에 좋은 시계, 비싼 시계, 유명한 시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리스 라크로아는 어느 위치에 있는 시계일까요? 스위스 브랜드기도 하고 자체적인 무브먼트를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태그 호이어만큼 유명할까요? 물론 태그 호이어가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의 시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지만 인지도 차이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K9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수한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부분도 많이 있고 심지어 가격도 5천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합리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판매량은 G80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K9보다 크기도 작고 편의 장비도 부족한 메세데스-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이런 차들에 비해서도 판매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모리스 라크로아 시계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닐까. 오랜만에 보는 아날로그 시계인데 반갑진 않습니다. 씁쓸해요. 그리고 자료, 사진으로만 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 차잖아요. 플래그십 모델이고 그럼에도 19인치 휠까지만 장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플래그십 모델의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20인치 휠까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19인치 휠을 한계치로 설정해 놓은 거는 다분히 승차감을 위한 설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거든요. 카메라로 전방 노면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는 시스템까지도 들어갔는데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마트 모드로 이제 순항할 때는 굉장히 차체를 부드럽게 떠받쳐 줍니다. 굉장히 부드러운데 자동차가 출렁이는 느낌은 그렇게 또 크진 않아요. 상당히 절묘하게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상 사운드 시스템까지도 작동을 하네요. 너무 가짜 같긴 한데 볼륨이 굉장히 증폭이 되네요. 강하게 보통 약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이제 끌 수가 있어요. 끄면 이제 순수한 엔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좋네요. 디자인은 사실 적응이 잘 안 되고 지금 도로를 함께 주행하고 있는 K9을 보고 있는데 헤드램프 쪽 방향 지시등이 이제 시퀀셜 타입으로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데 부드럽게 물결 치듯이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고장난 것처럼 뚝뚝뚝 끊기면서 불이 이제 점등이 되거든요. 그런 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뒤에서 봤을 때 방향 지시등이 잘 안 보여요. 테일램프 쪽 방향 지시등이 굉장히 면적이 작거든요.
햇빛이 강하게 반사되거나 했을 때는 선명하게 잘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K9은 약간 그 젊어져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일램프 좌우를 LED를 통해서 길게 연결을 시켜놨는데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도 들고, 이 외관 디자인은 구형 모델이 훨씬 더 정중하고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무게감이 잘 느껴지는데, 신형 모델은 약간 날라리 같은 느낌? 중국차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에 반해서 이제 실내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내는 그렇게 디자인이 크게 바뀐 게 없지만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3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촌스러운 느낌, 옛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죠. 신형 K9에서 가장 궁금했었던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 연구원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왜 세계 최초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거든요. 2013년에 롤스로이스는 이제 위성 그리고 GPS를 이용한 자동 변속 제어 시스템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도 크루즈 컨트롤 상태에서 코너의 곡률을 계산해서 최고 속도를 맞춰주는 그런 제어 시스템도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가 하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런 통합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더 세밀한 제어, 여러 가지 주행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시스템의 핵심은 GPS 그리고 지도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 그룹일 거예요. 그래서 정밀한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변속이 더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GPS나 이제 지도 업체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 기능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법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로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제 1세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차종마다 그 특징에 맞게끔 설계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팅어 같이 스포츠 성향이 강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 브레이크도 더 강하게 걸리게 하고, 코너 곡률이나 상황에 따라서 맞춤 변속을 해주고 조금 더 이 차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끔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측면으로도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이 돼서 훨씬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발전을 꾀할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아직 많은 회사들이 이 기능을 적용하고 있진 않아요. 기아차가 굉장히 과감하게 K9에 선보였고요. 이게 전기차와 접목이 된다면 전기 모터까지도 스스로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새로운 자동차 생활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준비된 기능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형 K9을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자랑하는 모든 기술들이 정말 집약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느껴졌고, 그거와 다르게 또 아쉬운 부분들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단종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아차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K9이 기아차를 이끌어가는 플래그십 모델이 됐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